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김포에서 부천까지로 결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D 노선이라고도 하죠. 공식 발표 1년 만에 원점 재검토될 상황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저마다 당초 주민들이 주장했던 김포, 강남, 하남선을 공약으로 내놨는데요.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또 김포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해법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입니다. 박우식 김포시 의원과 정진욱 뉴스원 기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GTX-D 노선인데요. 지난해 이 GTX-D 노선을 두고 인천과 김포가 들썩였습니다. 발표 1년 만에 다시 대선 주자들이 주민들이 요구했던 안을 바탕으로 공약을 내놨는데 두 후보가 모두 같은 공약을 내놓은 건가요, 정 기자?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GTX 노선은 김포, 강남, 하남까지 당초 노선을 유지한 걸로 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GTX-D 노선을 김포, 강남 8당으로 이렇게 노선을 좀 더 조정을 했거든요. 네. 어차피 이 D 노선 같은 경우는 두 후보 모두 경기, 김포 등 지역 주민들 원하는 대로 서울, 강남과 직계되는 안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는 D 노선이 강남까지 직계되지 않고 그 전에 김포, 부천 구간만으로 추진되자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인천과 김포 모두를 경유하는 이른바 Y자형 노선이 또 다시 제기가 됐습니다. 이건 인천시가 또 제안을 했던 노선인데 당시 뭐 BC값으로는 1일 충족을 한 걸로는 아는데 국토부가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일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인천 지역, 김포, 그러니까 서부권 지역만 볼 수가 없었던 게 국토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이 BC값을 1을 충족은 했지만 이 전체적인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철도망 구축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Y자 노선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국토부의 그때 당시 판단이 있었고 네. 또 지역 간에 어쨌든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 지역만 집중돼서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역까지 지방까지도 확인해 봐야 철도를 놔야 되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면서 이 Y자형은 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부천하고 김포 구간만 경을 했던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 조사에서 강남 쪽에 수요가 많지 않았다 이런 논리도 폈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아는 속내를 붙이면은 결국에는 이 GTX 노선에 따라서 집값이 들썩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GTX-D 노선 발표, GTX 관련 노선에 따라서 집값이 들썩이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국토부가 발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당시에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후보들이 이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박우식 의원은 또 누구보다 또 교통 문제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 김포, 부천을 거쳐서 강남, 하남으로 가는 노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작년 7월에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 시민들의 염원과는 달리 김포 부천 운동장으로 이제 확정 고시가 됐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단서로 GTX-B 노선과 공용해서 용산 직결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GTS의 본질은 강력 급행철도거든요. 네. 수도권과 서울 중심지를 약 30분 안에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동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 이 GTX-D 같은 경우에는 김포와 부천 운동장으로만 확정됨으로써 사실 GTX의 본질에 이게 과연 부합하느냐 그런 어떤 얘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GTX-B와 공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배차 간격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만시지탄 늦은 감은 있지만 대선 주자들 입에서 이 강남 직결을 통해서 하남까지 연결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은 김포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어쨌든 이것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후속 조치들이 이어졌을 때 어떤 진정성들이 좀 더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예,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이 저는 좀 인지를 하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김포와 검단 같은 경우에서 국가에서 만든 2기 신도시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국토부에서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신도시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강력 교통
대책들이 이제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김포 같은 경우에는 교통 지옥이다라는 네. 이제 오명을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GTX라는 어떤 미래 교통 수단들이 이것이 단순히 김포 부천 운동장이 아니라 강남 직결과 동서축을 완성했을 때 이 GTX의 본질에도 가장 부합하고 그다음에 어떤 김포시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은 일단 환영은 하지만 네. 이것이 어쨌든 립 서비스가 아닌 좀 실효성 있게 담보되기 위해서는 좀 더 후속적인 조치 그리고 확고한 의지에 대한 표명 이런 것들이 좀 뒤따라야 어떤 김포 시민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Y자형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인천의 또 반응도 궁금한데요. 인천은 좀 어떻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좀 나뉘었었던 걸로 당시에도 알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검단, 송도, 청라, 영동 지역 주민 등 주민단체 5곳 구성된 인천시 광역총연합회 인천총연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후보 공약을 좀 평가한 다음에 지지 후보를 좀 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인천총연 관계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GTX D Y자 노선 공약을 발표하고 윤 후보도 제2 공항철도 신설 공약의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주민이 요구하는 공약을 더 많이 반영 후보를 선정해서 공식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민주당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 후보가 아직 인천 지역 공약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조만간 인천 공약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철도 신설도 공약에 반영할지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국힘 같은 경우는 인천 현안인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 윤 후보가 GTX-2나 제2공항철도 공약 등을 마련했는데 이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해서 지지율을 높이겠다 얘기했는데 한마디로 근데 이 Y자 노선을 한다면은 이게 반대쪽에 아무튼 GTX라는 그 본연의 철도의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네. 갈 수 있는 것, 네. 도심에 갈 수 있는데 하지만 이 Y자로 되면은 어느 정도 이 시간 텀이나 이런 것들이 GTX 기능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걸 달라질 할 것이다라는, 것이 하면서 네. 이 본연의 이 GTX 철도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금 타락하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고요. 하지만 이거에 또 실현 가능성이 또 다시 한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토부도 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중일 텐데 대선 후보들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서 국토부는 좀 현실성이 있다고 혹시 보고 있는지요? 예, 일단 국토부 관계자가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사안이고 각 그렇죠. 후보의 네. 공약이기 때문에 또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입장을 밝히기 상당히 애매한 입장이고요. 네. 단지 지금 김포 부천에서는 일단은 정한 것인데 이제 여당과 야당의 후보의 노선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하겠죠 분명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약 자체가 어떻게 언제 실현될지 좀 의문인 상황이 또 많아요. 왜냐하면 현재 추진되는 A와 D 노선 중 A 노선만 착공을 했고 그리고 사업 속도가 좀 빠른 노선마저 2023년에 개통해서 24년 한 차례 완공 시점이 좀 늦춰져서 더 연기될 가능성도 부분도 있거든요. 네. 또 B 노선 같은 경우는 사업을 아직 정해지도 못했고 C 노선은 사업점만 정하는데 아직 사업도 못 든 상태고 게다가 이 같은 대규모 철도 사업 같은 경우는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선 포함돼야 되는데 2021년에서 2030년 계획을 하면 4차계획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네. 그리고 2026년에 수립된 5차 계획, 그러니까 2031년에서 2040년에 반영될 수 있어서 추가 사업이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착공할지는 의문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약 남발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말뿐인 거지 립 서비스인 건지 아니면 진짜 실현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 한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그런데 이 GTX D 노선 기존의 노선을 보면 사실 뭐 광역급행 철도라고 보기에는 좀 무색한 노선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 역할을 좀 하려면 사실 이 노선으로는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네, 이제 뭐 제가 좀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GTX-D라는 것은 강력 급행철도잖아요. 네. 어쨌든 수도권과 서울 중심지를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하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이제 사업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김포 작년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발표한 김포 부천 운동장, 네. 그다음에 이제 GTX B 노선과 공용을 통해서 용산을 직결, 서울을 직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GTX 사업의 본질과도 사실 좀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어쨌든 그렇게 공용을 했을 때 배차 간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 이동의 어떤 그런 편의성들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GTX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 단위 연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동서축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김포에서 이제 단순히 강남 직결에 대한 부분들에 많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 강남 직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서부권, 경기 서부권과 동부권의 어떤 인적 물적 교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이 동서축, GTX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 동서축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 김포, 강남, 하남을 연결하는 이 동서축을 완성하는 것이 네. 향후 이 수도권 전체의 어떤 교통망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경기도 안 GTX-D 같은 경우에는 김포, 부천, 이 강남, 하남을 연결한 이 안이 완성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봤지만 사실 이 이전에 공약이기 때문에 사실 대선 이후도 문제가 또 될 겁니다. 현재 뭐 노선 수정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 공약대로라면. 그러면 정말로 수정될 공산이 좀 클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는 우리 아까 뭐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작년에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서 발표를 할 때 국토부의 입장이 뭐였냐면 이 GTX-D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강남 직결, 하남 연결하는 이 동서축에서 반쪽짜리 부천 운동장까지 끄는 것이 네. 거기서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한 것은 사업성이라든가 경제성, 이제 비용 문제죠. 그다음에 비수도권과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이 GTX의 강남과 하남을 연결하는 이 GTX-D 이 경기도 원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당히 좀 현실성이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대선 후보들은 여기 GTX-D를 강남으로 연결하고 하남까지 연결하겠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뭐 E 노선을 얘기하고 Y 노선을 얘기하고 이런 지금 어떤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얘기들을 굉장히 쏟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과연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질 것인가가 저는 사실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대선 후보들이 이런 어떤 정말 이렇게 표심을 자극하고 표를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정말 이게 임시 방편적인 그런 어떤 공약이 아니라 정말 이 김포, 검단, 서부권 지역의 교통 불편, 교통 지역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좀 더 좀 초점을 맞춰서 네. 현실성 있는 공약을 저는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박 의원께서도 이제 걱정을 하셨지만 정 기자께서도 아까 립서비스 이런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역풍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대선 후보들이 과연 이 김포 도시철도를 타봤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하나 있고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한번 타봤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짜 현실적으로 타보고 이 김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연 이 도시철도가 과연 지역 처리 왜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을 좀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게 먼저 급선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GTX-D 노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분도 고민이 좀 생길 거라고 봐요. 근데 이 현재까지는 이 GTX-D 노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현실성에 봤을 때는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되게 네. 엄청나게 지역 처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보는 데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잡을 것인지는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집값이 좀 안정돼야지만 이것이 착공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덜할 것이고 정치적으로.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사회적 영향이니까 형평성과 이런 것도 고루고루 봐야 되는데 과연 이 동서축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서축을 연결하는 것이 상당히 당위성이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하지만 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적인 것도 더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국가 철도망인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국가지 않습니까? 네. 이 지역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지역 내 김포와 하남을 연결하는 그 방안을 짜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진짜 공약으로만 남발이 된다면 나중에 정말 역풍이 불어서 결국엔 립서비스만 그쳐서 나중에는 역풍이 분명히 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GTX D 노선을 또 강남 직결로 바꾸면 김포시가 또 추진을 해온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뭐 GTX B 노선과의 또 연결 이런 것들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다, 좀 안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우리 뭐 아까 우리 정진욱 기자님은 그 골드라인을 이제 이용을 해보셨지만 우리 이세진 기자님도 이제 김포 네. 지역을 이제 취재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이용했을 건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김포 현실의 대중교통망에 대한 현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에서 좀 살아보거나 김포를 좀 와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와서 이제 좀 이제 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실 텐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드라인이 두량이에요. 지금도 그 혼잡률이 280%가 넘거든요. 근데 그 대중교통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유일한 것이 사실상 골드라인 두량짜리 지하철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망이 거의 마비 상태다 보니까 도로로 차량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도로 상태 김포 간내에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데만 약 출퇴근 시간에는 1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정말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정말 열악한 교통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검단 신도시가 또 입주하죠. 김포시가 지금 추진하고 2035 계획에 의하면 인구가 지금 73만입니다. 네. 지금보다 23만 이상이 늘어나요.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두량짜리 지금 경전철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지하철 5호선 연장을 통해서 이런 대중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으면 제가 73만 김포시의 2035 73만 인구 계획은 저는 공연불에 그친다. 이거 신기루다. 대중교통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와서 살 수 있겠느냐. 그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하철 5호선은 김포시의 온전한 도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추가 검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 협의 제대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 도로교통실에 직접 제가 찾아가기도 했었는데요. 서울시 입장은 또 명확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이 뭐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 검단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하고 먼저 노선에 대한 합의부터 해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사실 뭐 쉽지 않은 문제죠. 인천 쪽에서는 인천에 좀 유리한 노선들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서울시가 또 관심 갖는 것은 서울시에 지금 현재 있는 차량 기지나 검폐장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세계 지자체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서 이 경제적 타당성들을 확보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져야만이 5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논의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포시에 소속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답답함을 사실 많이 느꼈었고요. 이것은 지자체에게만 맡겨둬서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지자체 간의 어떤 쉽게 풀리지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어떤 이런 노력들을 중앙정부에서 좀 강제력을 통해서 개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김포시의 또 교통난을 해결하는 또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 기자께서는 마지막으로 좀 이 김포시의 교통난 해법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토부에서는 이 5호선 연장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김포 도시철도가 있기 때문에 5호선 연장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보인다. 이렇게 해놓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깔린 곳에다 같이 똑같은 노선을 놓기는 버겁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동안은 돈을 또 투입을 해야 되고요. 다른 지역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논리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가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느냐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떤 누구에게 표를 밀어줘서 그 사람들이 힘을 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계속 김포 시민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서부권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그 부분을 알려야 되는 쪽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정치적으로 가면서 분명히 그러니까 대선에서 누가 공약을 내밀었으면 나중에는 지선에 연계될 것이고 지선 후에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 또 이 카드가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짚어보면서 유권자들의 표를 정확하게 줬을 때 그 정치인에게 힘이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저는 먹혀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난을 좀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김포 교통 상황은 말 그대로 교통 지옥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하루라도 빨리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김포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 이 도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대선 후보들은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좀 더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